자, 다항함수가 나왔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미분 가능함수지. 그치? 미분 가능함수라는 생각을 해야겠지. 뭐 연속함수지, 당연히. 또 생각나, 유성이 네가 마지막에서 얘기해봐. 다항함수 나면 너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또 어떤 생각도 하게 돼? 차수라니. 그렇지. 차수 결정이 중요한 거야, 그지? 이 함수를 결정한다면 최고 차수. 최고 차수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시작해보자고.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다음에 등식이 성립을 한대.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야? 마이너스를 대입해 봐야겠지. 여기 대해서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1은 1은 3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f 마이너스 1 한 개를 알게 된 거야, 그치? 이렇게 되겠지. 또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냐? 승주는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또? 미분하고 싶지. 미분해보자고. 그럼 양배를 미분하자. 미분하면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 f 프라임 x는 6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fx야. 이렇게 되는 거 그냥. 그러니까 fx 날아가지. 그래서 f 프라임 x는 뭐다? 6이다 뜻인 거지. 끝났지? 그 다음 적분하면 답이겠지? UFP 있으니까. 그럼 fx는 뭐지? 6x 플러스 c인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6이니까 c가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fx는 너다 뜻인 거지. 자, 그럼 저걸 풀면 되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물론 적분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x분의 저기 뭐야? 라지 fx 플러스 1 빼기 라지 f1이잖아. 그럼 이게 곧 뭐다? 이 스몰 f1이다, 그지? 답은 얼마다? 6이다. 이게 푸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해야 될 행동을 해주면 돼. 해야 될 행동을 하면 수학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지. 자, 그 자체가 개념이니까. 자, 그 다음 752번을 잠깐 보면, 저번 시간에 풀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풀자. 중요하니까. 자,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다음같이 정의한 거야.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함수가 두 개란 말이야. fx라는 함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더 중요한 함수가 누구야?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이 문제의 주인공이 누구야? gx야, gx. 항상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무조건 그 문제의 주인공이야. 그럼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 얘의 도함수가 될 확률이 커. 도함수가 아니라 도함수의 일부로서 작용 확률이 큰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걸 주인공 생각하면 안 돼. 얘가 주인공이지, 얘가 주인공이야. 문제 봐봐. 다 뭐에 관한 문제야? gx가 관한 문제지 fx가 관한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항상 주인공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시 따라해봐. 뭐라고? 누가 주인공이다? 정적분 함수가 주인공인 거야. 영호가 뭐가 주인공이라고? 좀 이따 문제 풀 건데, 두 문제인가 세 문제 풀 건데, 이 마인드가 없으면 안 풀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자, gx가 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 g-1이 0이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gx가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컴마 0을 지난다 뜻인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g'x를 구해야겠지? 자, g'x는 뭐야? g'x는 x-1 곱하기 fx지. 그럼 얘가 도함수니까, 여기 fx가 있으니까, fx 대신에 집어넣고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 자, x가 1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고 x가 1보다 큰 같으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끝났지? 이제 풀면 돼. 그래프 그리자. 자, 1을 기점으로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1보다 크면 얘가 되는데 얘가 절편이 1이고 또 하나 절편이 2가 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이게 누구다? G'X야. 끝났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했다가 이거야.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되는 거지. 이게 GX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축을 표시할 필요가 있어? 무슨 축? X축을 표시할 수 있지, 그지? X축을 표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X축을 표시하면 마이너스를 표시하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겠지. 자, 문제 끝났다 하신 거야. 그래서 쭉 풀면 답이다, 그지? 자, 괜찮지? 오케이. 끝! 자,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 프린트를 좀 같이 해보자. 자, 프린트를 받으면 1번, 2번을 한번 풀어. 1번, 2번 한번 풀어봐. 1번, 2번. 1번, 2번. 한 5분 정도 될 테니까 1번, 2번 다 같이 풀어보세요. 오늘 다 풀어볼 거야, 너희들이. 자, 이건 뭐야? 여기 다항함수 나왔지, 그지?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해볼까? 다항함수 뭐? 미분 가능함수고, 연속함수고, 함수를 구한다면 뭐가 궁금해? 최고 차수가 궁금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해야 될 행동을 하자. 자, 제일 먼저 할 게 뭐야? A를 대입해야겠지? 그럼 XA를 대입하면 0은 8A 빼기 16이 되니까 A는 2가 나온 거야. 자, 그럼 A는 2가 나왔어,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미분해야겠지? 자, 응비를 미분하면 4fx는 f'x의 제곱에 플러스 8이 되지. 자, 이것도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지? 여기서 뭐가 제일 궁금해야 돼? 차수가 궁금해야 되는 거지. 몇 차겠어? 2차일 수밖에 없지. 해보면 되잖아, 그지? 3차? 안 되지. 4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2차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fx는 2차 함수인데 1에서 그 값을 가지는 2차 함수니까 이 1이 뭐란 뜻이야? 꼭지점이라는 뜻인 거야, 그지? 그치? 그래서 우리 fx는 a의 x-1의 제곱의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도 바로 집어넣으면 돼, 그냥.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는데, 집어넣어서 이걸 전개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개수 비교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얘가 빵 되는 순간 알지 않냐? 얘가 빵 되는 순간이 x 얼마야? 1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얘가 빵 되는 순간이 x가 1이잖아.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4f1이 0 더하기 8이 나오니까 f1이 2라는 순간이 나오지. 그럼 f1이 2니까 이 b가 구해진 거지.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하나만 더 대입하면 되니까 뭐 여기다 네 마음대로 아무 숫자나 대입해. 굳이 이걸 다 전개해서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럼 만만한 숫자 그냥 얼마를 대입할까? 2를 한번 대입해볼까? 그럼 x 2를 대입한다? 자, 2를 대입하면 얘는 4f2가 되고 얘는 f'2의 제곱이 되겠지. 자, 하자. 여기 fx 있으니까 2 대입하면 a 플러스 2 나오지? a 플러스 2. 자, 이거 미분하면 되잖아? 이거 미분하면 2a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거 아니겠어?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a가 되니까 제곱을 하면 4a 제곱이 되겠지? 요렇게. 그럼 이거 4 날리면 이렇게 되면서 a가 얼마 나와? 1 나오게 되는 거지. 얘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a가 1이니까 함수 fx가 정해졌다, 그지? 자, 이게 끝이다 뜻인 거야. 자, 이렇게 다한 함수를 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게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하는 건데, 자, 두 번째 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잘 봐두고 다음에 질문하지 말도록 합시다. 자, 일단 보면 함수 fx가 다한 것 같아. 그럼 함수 fx를 보면 f0은 0인 거고 f'x는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fx가 2분의 1에서 그 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2분의 1에서 그 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요 둘 중 하나가 2분의 1이라는 뜻인 거지. 누가 2분의 1인지 몰라. 자, 그런데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0이거든. 이게 도함수야. 여기가 a인지 여기가 a인지 몰라. 몰라. 모르는 상태야.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풀마 풀이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가 극대가 되고 여기가 극소가 되잖아. 그지? 그럼 극대가 2분이란 말이 지금 여기가 2분이라는 뜻인 거야. 근데 여기가 A 아니면 여기가 A인데 FA 빼기 FB가 6분이라 했으니까 FA가 더 크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두 개 중에 왼쪽이 A라는 뜻이야? 오른쪽이 A라는 뜻이야? 왼쪽이 A라는 뜻인 거지. 그 실제로 이게 A라는 뜻이고 B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이런 이야기지. 아, 맞지, 그지? 이런 이야기라고. 근데 문제가 FA 빼기 FB를 6분의 1 줬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지. 어떻게 해결할게? 그렇지. 이거를 계산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걸 계산을 해서 푸는 거는 그건 맞긴 맞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 시험 칠 때. 이때 너를 알고 있는 공식을 써야 한다고. 자, 뭐였어? 뭘 썼어? 그렇지. 뭘 쓸 줄 알았냐면 이 두 함수의 차이가 저번에 도함수의 매우 중요한 개념을 배웠잖아. 이 함수, 이 fx의 함수값의 높이의 차이는 원함수의 뭐다? 적분값이다 뜻인 거야. 그럼 요 적분값이 얼마나 소리야? 마이너스 6분이라는 뜻인 거지. 이 넓이가 6분이라는 뜻인 거지. 넓이가. 자, 괜찮지? 이 도구를 써야 한다. 근데 너는 이걸 넓이를 구할 때 이게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그지? 그럼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는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 그게 무슨 공식이야? 6분의 최고차항의 절대값에 간격의 세제곱, 그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자,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이 6분의 1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간격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얼마 소리야?
1이라는 뜻인 거지. 아, 그 값을 가진다 했구나. 극대값이 아니고. 그럼 현재 그 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야. 극대값이라 하잖아. 극대값이라 하지 않고 극값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지. 자, 이해되냐? 이때 여기가 2분의 1인지 여기가 2분의 1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요걸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두 지점의 간격이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가 2분의 1 되면 얘가 얼마가 돼버려?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문제 조건에 맞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도구를 잘 써야 돼.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여긴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문제 끝이 났다 이 말인 거야. 자, 나온 김에 잠깐만 하자. 우리 어차피 뒤에서 해야 되니까 이 넓이 구하는 공식 너희를 기말고사에 서술형 치면 증명 문제 잘 나오거든. 그래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 알겠냐? 자, 한번 해본다. 뭘 해볼 거냐면 이차함수에서 요 간격이 L일 때 이게 이차함수야. 요 간격일 때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증명해 보자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굳이 여기를 뭐 알파라고 베타라도 이렇게 둘 필요 없어. 그렇게 둘 필요 없이 증명할 때 그냥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이 그래프가 좌우의 위치가 어디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뭐 여기가 뭐 꼭 알파일 필요 없잖아. 그럼 어떻게 두는 게 가장 넓이를 구하기 편하겠어? 여기를 0으로 두는 게 편하지. 여기를 0으로 두고 여기를 L로 두면 되잖아, 그냥. 그래도 어차피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fx는 c 어떻게 되지? 최고차항 계수의 x의 x 빼기 l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l가 되고, 자, 저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0부터 l까지 LA가 아니구나. LX구나. 그지? 0부터 L까지 요 놈의 절대값을 적분해야 돼.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것의 절대값을 적분해야 되니까 절대값 A를 치고 절대값 X제곱 빼기 LX를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A를 뺐기 때문에 이 A를 빼고 나면 좀 이해되냐더라? A를 빼고 나면 얘는 0부터 L 사이에서 무조건 부호가 뭐가 되겠어? A를 빼면 음수가 된다고.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 치고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지만 원래 이렇게 적으면 돼. 80개.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냥. 어차피 이게 한쪽밖에 없으니까 절대값 이렇게 쳐도 관계없어. 이렇게 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쳐도 관계없어. 납득이 되겠지? 자, 그럼 요 A를 분리시킬 수 있으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그냥 계산하면 돼. 자, 이거 전개하면 얘였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적분하면 A의 3분의 X 삼성에 빼기 2분의 L X 제곱에다가 한 번은 L을 집어넣고 한 번은 0을 집어넣고 절대값을 치면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 절대값 A에 3분의 L 삼성에 마이너스 2분의 L 삼성이 되는 거지. 0 넣으면 다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얼마가 돼? 마이너스 6분의 1 나오잖아, 그지? 근데 절대값이니까 6분의 절대값 A에 L의 삼성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서술형이 잘 나오니까 네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괜찮지? 이건 정말 많이 쓰는 도구니까 알고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문제 좀 풀어야 되는데 자,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저번 했던 거 복습했을 거라 생각해. 자, 한번 해봐. 저번에 했던 거 복습했을 거라 생각한다. 저번에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이거 증감을 표시했더라?
이걸 라지 fx 플러스 1 빼기 라지 fx로 보고 미분해서 어떻게 했었어? 평행이동을 이용한 차함수로 해석했었지? 그러냐?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걸 배웠잖아. gx라는 함수가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2까지 fx dx다. ft dt다. 이 함수에 관한 증감을 어떻게 해석했지? 이걸 미분했잖아. 그지? 이거 미분하면 뭐 되지? 승조 이거 미분하면 뭐 돼? fx 플러스 2 빼기 fx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저번 시간에 했던 개념이잖아. 그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차함수로서 얘가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고 얘가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았었나? 그지? 그럼 그 도구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인간은 도구를 쓰는 동물이니까. 그지? 그럼 답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풀면 되잖아. 그렇게. 그지? 자, 한번 해보자고. 최고차 함계수가 2가 되는 2차 함수가 있대. 최고차 함계수가 2가 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gx 함수가 저렇게 표현됐는데 gx가 1과 4에서 극소가 된다 했으니까 저걸 미분해 볼 수밖에 없잖아. 설마 이거를 집어넣어서 절대값 처리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g'x는 뭐가 되지? 절대값에 이렇게 적을게. g'x는 내가 색깔을 일부러 좀 다르게 적을게. 헷갈리니까. 절대값 fx 플러스 1이 되고 빼기 절대값 fx가 될 거 아니야. 얘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고 얘가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fx 함수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고 뭐 물론 접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걸 될 리는 없잖아. 시험에. 이걸 내봐야 절대값을 치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지? 당연히 절대값을 쳤다는 것은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걸 해보라는 뜻 아니겠어, 그지? 그 매차 함수야. 무슨 성을 써야 돼? 다시 하자고. 그럼 저 그래프는 분명히 아마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절대값을 치면 이렇게 생기게 되겠지. 그치? 이게 fx지. 자, 매차 함수를 풀고 있다고 우리가? 2차 함수를 풀고 있으니까 무슨 성을 쓰고 있어야 돼? 대칭성을 쓰려고 하는 중이라고. 대칭성을 쓰려는 중이라고. 자,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만큼 이동한 그래프. 자, 그지?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이게 안 나오냐? 제발 도구를 써야겠지? 뭘 쓰지 말고.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만큼 이동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이제 이 녹색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고 얘가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는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잖아. 흰색이 위에 있잖아. 안 나잖아. 여기 뭐가 돼? 플러스잖아. 여기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될 거 아니야. 이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되겠지. 근데 극소가 된다 했으니까 도함수 부호 변화가 뭐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 1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여기네 여기? 여기가 1이라는 뜻이네? 자, 그 도구만 쓰면 돼, 그지? 인간은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흰색 그래프 입장에서 이 흰색 그래프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이 흰색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좀 생각할 게 있어.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인 게 얘거든. 그럼 이게 다 한 칸이야. 이게 다 한 칸. 그럼 여기서 얘가 여기서 1인 거니까 얘를 한 칸 이동하면 이쪽이 되는 거지. 그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얘가 한 칸 되는 게 여기랑 보장이 있을까? 있어. 얘랑 같은 거거든. 얘랑 같은 거고. 보장이 없나? 보장이 있지. 왜냐면 자, 이 그래프도 보면 이쪽의 그림이랑 완벽하게 어떨 수밖에 없어. 대칭일 수밖에 없잖아. 이 그림 2차 함수다 보니 이게 2차 함수니까 이쪽의 곡선이나 똑같은 곡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 자체가 똑같은 모양이. 이쪽이랑 이쪽이 똑같은 건데 이쪽이랑 이쪽이 똑같은 건데 대칭이 안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좌우가 어떻다고 봐야 돼? 대칭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대칭이라고 봐야 되니까 여기 1이고 여기가 4면 요 한 절반이 되는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5가 되는 거야. 2분의 5. 여기가 2분의 5가 되는 거지. 2분의 5. 여기가 2가 아니야. 한 칸 가면 여기랑 보장은 없어. 대칭성을 써야 되니까 2차 함수니까. 그럼 이 fx 입장에서 보면 여기 4일 때랑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세 가지를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나? 잠깐만, 이상하다, 그치? 잠시만. 1하고 4에서 극소다. 여기가 1이고 여기 4잖아, 그지? 식을 정리하기 좀 애매하긴 하네. 이렇게 하지 마. 이거 쓸 데가 없네. 얘랑 또 대칭이나 보장은 없잖아. 이건 쓸 데가 없네.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고. 어디 축? 이거? fx? 2분의 5가 축이야? 네. 2분의 1을 땡긴다고? 두 개의 중점이 2분의 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가운데가 2분의 5지. 합차 땡긴 건데 중점이 2분의 5. 2랑 3인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2분의 5는 이해가 되지, 얘들아, 그지? 근데 여기서, 그렇지, 얘도 한 칸 땡기면 여기가 되잖아. 왜냐면 이 그래프를 지금 오른쪽 한 칸 이동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이게 대칭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지? 대칭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그림을 너무 이쁘게 잘 그려서 그런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너무 좀 잘못 그림, 좀 그림, 하여튼 간에, 여기서 한 칸 가면 이게 완벽하게 대칭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있어? x의 축이랑 x 플러스 1의 축의 중점이 나오는 게 아, 그렇네. 그렇지,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아, 그렇지. 요 그래프의 축이랑 요 그래프, 노란 그래프의 축도 대칭이잖아. 그지? 왜냐면 이 그림 전체가 대칭인 거니까 이 fx 절대값의 축이랑 요 놈의 축도 대칭이 될 수밖에 없잖아. 대칭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평이동 관계가 있으니까 요 관계가 한 칸일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럼 여기가 2분의 5가 되면 얘가 2분의 1, 2분의 1 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칭축이 얼마다?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좀 이해가 되겠냐? 그러네. 그럼 대칭축이 3이 나온다, 그지? 그렇네. 그럼 결국 fx는 어떻게 될 것이냐? 대칭축이 3이 되는 식이고, 한 개만 더 알아야 되거든? 근데 식을 대충 적어보면, 2x-2, 3의 제곱에 플러스 a가 되는데, 자, 식 하나만 필요하면, 식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식 하나 뭘로 세울 수 있냐면, 이 4로 세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이 4로식을 세우면 어떻게 4를 세우냐면 요거 2분의 4 5로식을 세워도 괜찮은 것 같아. 2분의 5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2분의 5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2분의 5 집어넣는 게 같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2분의 5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는 그러니까 그치? 아 근데 의미가 없네. 대칭축이 나와버리네. 2분의 5는 쓰면 안 될 것 같고 4를 써야겠다. 4. 4를 써야겠다. 2분의 5 주면 대칭축이 나와버리네. 4를 넣어보자. 4. 4를 여기 집어넣은 거는 이 그래프에 집어넣은 거고 4를 여기다 집어넣은 건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4를 넣어보자. 4를 집어넣으면 하나는 절대값 fx 플러스 5가 되고 얘는 절대값 f4가 되거든. 근데 fx가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단 말이야. 그지? 그럼 현재 원래 4에서는 부호가 음수였던 거지. 4에서 부호가 음수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F4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얘는 F5, 이거는 이게 아니라 F5지? 이거 4를 넣었으니까. 이 F5는 어떻게 되냐면 F5는 원래 이게 fx인데 여기다 내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거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니까 절대값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로 적으면 돼? 얘는 그냥 F5가 되는 거지. 얘는 그냥 F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5 집어넣고 4 집어넣어서 서로 부호 반대로 하면은 A가 부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5를 집어넣으면 8 플러스 A가 되고, 4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빼기 2가 되겠지? 그럼 A 얼마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가 맞나? 맞지, 그지? A가 마이너스 5니까 식이 완성됐다, 이 말인 거야.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기말고사 무조건 문제 나올 거라고. 정적분 함수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 정적분 함수가 무조건 너희 기말고사야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가르는 거야. 이거 하나로 가리는 거야, 그냥. 무조건 이걸로 가린다 생각하면 돼. 이 정적분 함수가 내일 기말고사 때 무조건 2문제가 나올 거라고. 3문제. 3문제 정도 나올 거야. 하나는 뭐 기본적인 문제 하나 나오고 2문제가 킬러 문제 나올 텐데 무조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밖에 낼 게 없어. 기말고사에서 킬러 문제 낼 때가. 기출문제도 엄청나게 많고 말이지. 전부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다 기출문제거든. 자, 여기서 1등급, 2등급 갈라지는 거니까 잘 복습해야 한다. 여기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프린트 있는 건 아닌데, 그럼 같이 해야 될 문제가 762번이야. 762번. 너희를 교재 봐봐. 마플 교과서가 아니지. 고정이 봐봐. 자, 762번이 좀 많이 중요한 문제거든.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고, 우리 여러 번 풀었던 문제긴 해. 앞을 교과서에서도 풀었고, 그 뒤에도 한번 풀었을 거야, 한번, 그지? 자, 내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지금 762번 한번 풀어봐. 요거 하고 또 해를 이야기, 딴 데서 비슷한 이야기 또 해야 되거든?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아니야? 어디 아니야,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너희가 1등급 합격해서는 이런 걸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잖아. 자, 봐. 지금 함수가 3개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적분 함수가 주인공이라는 거야. 정적분 함수가 주인공.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선생님은 저게 주인공이라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거를 새로운 함수로 바꿔. 이렇게 바꿔 적어. 그냥 헷갈리면. 그럼 이 함수는 몇 차 함수일까? 4차 함수지. 그러니까 얘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얘는 4차 함수가 되는 거지. fx가 3차 함수니까. 여기다 모든 정보를 몰아주는 거야. 그럼 ax는 어디를 지나지? 0,0을 지나지. 그리고 ax의 도함수가 뭐지? fx지. 그럼 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지. 주인공을 무엇으로 두냐에 따라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고 아니고가 바뀌거든. F형은 뭐를 말하는 거야? 이 함수의 도함수를 말한 거지. 그러니까 저기서 F형이 양수란 말은 A'형이 양수란 뜻인 거야. 그럼 도함수가 양수란 게 무슨 뜻이야? 증가 상태라는 뜻인 거죠. 증가 상태. 그럼 지금부터 난 이 함수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fs도 관심이 없고 저기는 gx도 관심이 없는 거야. 난 여기 함수 관심이 없다고. 얘는 뭐 한 거라고? 내가 관심 있는 함수를 뒤집은 거라고. 몇 차 함수를? 4차 함수를. 그럼 4차 함수를 뒤집는 방법이 이 함수를 뒤집는 방법이 있고 이 함수를 뒤집는 방법 2개가 있거든. 그럼 내 주인공을 찾아야 되니까 주인공을 찾으려니까 0에서 그래프가 무슨 상태인 걸 찾아야 돼. 증가 상태인 걸 찾아야 되니까 0에서 증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주인공인 거야. 얘는 쓰레기야, 쓰레기. 얘는 관심 아예 없어, 여기에. 여기 관심 1도 없어요. 나의 관심은 오직 여기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를 꼭 명심하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나오면 저거를 독립함수로 인정해주고 주인공 취급해주고 얘를 치환해, 그냥. 헷갈리니까. 그리고 온갖 신경을 여기만 곤두세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왜 준 거지? 아, 이건 왜 준 거지? 왜 준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왜 준 거지? 왜 준 거지? 여기다 모든 정보를 집중하는 거야. 그게 출제 의도야. 그럼 끝난 거야, 이제 문제는. 자, 시작하자고. 기억부터. fx가 0이 되는 것은, fx가 뭔데? fx는 도함수잖아? 그럼 이 그래프가 ax니까 도함수 빵 되는 게 몇 개야? 3개다, 그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인 거지. 이게 fx가 도함수니까. 얘가 내가 보는 함수의 도함수니까. 다음 니은 좀 어려운데 이게 원래 수투 문제가 아니라 미적분 문제거든, 원래는. 자, F'형이 무슨 뜻이냐면 F'형은 도함수의 도함수야. 도함수의 도함수. 이렇게 보는 게 맞기는 해. 원래는 도함수의 도함수가 음수냐 이 말이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냐면 방법이 2가지긴 한데 널 충분히 납득할 수 있거든. 봐봐. F'형이 음수란 게 무슨 뜻이야? 감소 상태라는 뜻인 거야. 누가 감소 상태? 좀 따라오고 있어, 얘들아. 이게 누가 감소 상태라는 뜻이야? fx가 감소 상태라는 뜻이거든. fx가 감소 상태. 미분하기 전이 감소 상태 내 말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감소 상태라는 뜻이야? f'x가 감소 상태라는 뜻인 거야. 이게 f'x가 감소 상태라는 뜻인 거야, 이 말 뜻이. 자, 그럼 봐. 지금 문제가 얘가 음수란 말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주인공이 얘니까. 그럼 뭔가가 도함수가 음수란 이야기는 무슨 뜻이지? 감소 상태라는 뜻인 거지. 누가 감소 상태라는 뜻이야? A'x가 감소 상태라는 뜻인 거야. 근데 A'x가 뭐냐면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거든. 난 말 이해되지? 근데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고 0보다 좀 커지면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이 상태에서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뭐 하고 있어?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라고.
원래 이렇게 풀란 뜻인 거야. 원래는. 근데 우리 수투에서 이계 도함수라는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이 문제 의도는 미적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란 뜻인데 너희들 그렇게 풀지 않았을 거라고. 당연히. 너희는 당연히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이 세 개의 절편을 가지고 이 도함수를 상상했을 거라고. 그럼 도함수를 상상해보면 너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푸는 게 맞지. 여기서 미분계수 빵이 되고 미분계수 빵이 되고 미분계수 빵이 되는 fx 그래프를 그리면 최고차함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이게 f'x라고. 그러면 0에서 미분계수의 미분계수는 0에서 이 그래프의 미분계수는 당연히 음수가 되는 거지. 너희는 아마 그렇게 풀었을 건데 이 문제를 그렇게 풀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앞으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풀어봐. 이걸 이용하는 문제도 간혹 있으니까 수투에도. 잘 들어봐. 이게 음수라고 그랬단 말이야. 난 fx에 1도 관심이 없어. 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만 있어? ax에만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fx가 ax의 도함수니까 이 말은 ax의 도함수의 도함수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니까 이게 도함수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0이다 뜻인 거야. 이게 0보다 작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f'x의 미분계수므로 얘가 0에서 감소 상태이냐 뜻인 거야. 근데 a'x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거든. 이 그래프가 ax인데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 상태냐 증가 상태냐 물어보는 거라고. 무슨 상태야? 감소 상태인 거지.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다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면 너희들이 뭘 배우게 되냐면 이 말이 위로 볼록이라는 뜻이야. 위로 볼록. 나중에 미적분에 가면 내년에 배우게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원래 미적분 문제인데 수투로 풀면 그렇다 이 말인 거지. 자, 디귿. 자, 이제 복습해. 못 풀어 친구들. 다음 시간에 못 풀면 안 되겠지. 그럼 계속 못 풀고 언제 1등급이 되냐. 자, 디귿을 보자. 우린 여기 fx 관심이 없어. 우리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ax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잘 들어봐 얘들아. 인테그랄 n부터 이것도 중요한 거 오늘 또 할 거야. n부터 n 플러스 3까지 fx인데 자, 나는 지금 여기 관심이 아예 없어. 어? n 플러스 2 얘한테 아예 관심이 없다고. 나는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얼마로 시작해? 뭘로 시작해? 0에서 x까지잖아. 이건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줘야 돼? 이거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더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적분을 쪼갤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얘는 뭐야? an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얘는 am인 거지. 왜? 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거든. 그지? 문제에서 이게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얘가 양수란 말은 결국 얘가 양수란 뜻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am 플러스 2가 am보다 크게 되는 m을 생각해봐라 뜻인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두 칸을 갔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 거? 커지게 되는 m을 찾아라 이 말인 거야. 두 칸.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좀 더 또 나올 거야. 이렇게 접분 구간이 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잘 들어야 돼. 접근 구간이 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거를 바꿀 줄 알아야 돼. 이건 항상 자주 나오는 주제야. 알겠지? 선생님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판단하지 말고 일단 배우란 말이야. 좀 또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이 성립한단 말이 두 칸을 더 갔을 때 0보다 두 칸을 갔을 때 커지는 거 찾으라 했으니까 자연수라 생각 다 해봐야 돼.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잖아. 그지? 시작해보자. 1일 때는
1일 때보다 두 칸을 더 갔으니까 1일 때보다 3일 때 값이 더 작잖아. 그럼 안 되는 거지. 2일 때보다 4일 때가 작잖아. 그지? 안 되는 거지. 3일 때보다 5일 때가 크잖아. 그럼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m이 3이 된다는 거지. 자연수를 했으니까 계속 찾는 거야. 4. 4일 때보단 6일 때가 크지. 4가 되겠네. 5일 때보단 7일 때가 크지. 되겠네. 6일 때보단 8일 때가 작네. 안 되네. 7일 때보단 9일 때가 작네. 안 되네. 8일 때보다 안 되네. 안 되네. 계속 안 되잖아. 그지? 답은 이 세 개가 답이다 뜻인 거야. 자, 이제 이거 복습해서 네 걸로 만들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지금 이 쓰는 도구를 외워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외운다기보다. 아, 이런 걸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걸 저렇게 해석하는 도구를 배워서 그 도구를 써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한번 해보,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보자. 정리부터 해. 혹시 네가 몰랐던 도구가 있으면 정리하고 네가 배워서 써야 할 도구를 알아둬. 응? 응. 응. 응?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이야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전혀 다른 이야기지, 그거는. 네가 하는 건 뭐냐면 절대값이 안쪽에 있을 때만 하는 거야. 안쪽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절대값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안쪽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절대값이 안쪽에 있으면 네 말이 맞는 거야. 그럼 G 파라메트가 절대값이면 그게 되고 항상 GX는 진감수게? 그럼 저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말이 안 돼. 애초부터 말이 안 돼. 자, 정리할 게 있으면 다 정리하시고, 뽑아먹을 거 있으면 다 뽑아먹어서 다른 문제 풀 때 써야 돼, 이제 곧. 자, 그러면 다 뽑아먹으셨으면 다른 문제 풀어보자. 자, 이제 정적분함수 다시 프린터 돌아가는데, 자, 그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수능 문제인데. 자, 시간을 또 5분 정도 줄 테니까 5분 문제 한번 풀어봐. 자, 5분 문제 푼 친구들은 6번 문제 풀어도 돼. 똑같은 문제야, 두 개가. 두 개가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평가원에서 똑같은 문제를 두 번 내는 경우가 없거든? 평가원에서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연도에 두 번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평가원 입장에서도. 이게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봐. 음. 지금 너희 푸는 이 문제는 학고에서 23년도 나왔던 문제야, 23년도.
설마 저 fx 집어넣고 계산하는 친구는 없을 거라 생각해. 자, 한번 해볼 테니까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다음 문제를 풀어봐. 똑같은 문제거든. 우리가 똑같은 문제야. 자, 한번 시작해보자.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저렇게 다음같이 주어졌어. 뭐 지금 대책이 없기는 해. 근데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집어넣고 계산하는 건 인간적으로 아니잖아, 그지? 아, 지금 여기다 이걸 뭐 독립함수로 인정한다? 그럼 독립함수 두 개인데? 그럼 좀 복잡하단 말이야. 이러면 반드시 다음으로 넘어가서 후속을 봐야 돼.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눈 감고 생각해봐. gx가 극값을 가진다. 뭐 해야 돼? gx가 극값을 가진다. 무조건 뭐 해야 돼? 미분해서 부호변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를 미분하라는 뜻인 거야, 그냥. 근데 이걸 미분하면, 봐. 보여? 엄청나게 좋아. 그게 보여야 돼. 안 보이면 더 많이 풀어야 되는 거야, 보일 때까지.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저걸 미분하라는 뜻이거든. 그럼 저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거든. 이거 미분하면 없어지거든요, 똑같은 거. 이거야. 얘가 부호변화가 오직 한 번이라는 뜻인 거야. 영이 되는 게 한 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겠어? 0이 되는 게 한 번 이렇게 풀 것 같아서 얘를 다 틀린다고 이제. 그럼 어떻게 되지? 얘가 3차 함수잖아? 그럼 얘는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 얘는 몇 차 함수인데?
그럼 오차함수를 그려? 아니지. 여기서 얘를 독립함수로 인정하는 거야. 정적분 함수는 항상 독립함수고 항상 주인공이라고. 여기서 나를 얘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두 함수의 곱함수로 보는 거야. 항상 머릿속에 들을 게 뭐냐면 정적분 함수는 주인공이고 독립함수인 거야. 섞이면 안 돼. 섞이면 못 풀어. 그래서 독립함수로 봐야 돼. 그래서 아까 저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서도 섞어버리는 게 아니야. 얘를 독립함수로 뽑아서 풀어야 돼. 그게 정적분 함수를 다루는 방법이야. 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정도,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어. 근데 네가 1000명 중에 1명이진 않잖아. 그래서 배워서 개념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여기서 얘를 독립함수로 인정하고 여기 관한 스토리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어딜 반드시 지나가. 0,0을 지나간다는 거지. 그리고 얘를 미분하는 거 뭐가 되지? fx가 되고 드디어 얘가 왜 줬는지를 알게 된 거지. 얘는 뭐다? 내가 보고 있는 함수의 무슨 함수다? 도함수란 거야. 절대 여기다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여기다 관심을 가지는 순간 문제는 끝나는 거야. 얘를 주인공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못 풀지. 누가 주인공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문제 풀 때. 얘가 주인공인 거야. 그래서 얘를 써먹을 수 있지. 이걸 미분할 거야? 미친 거지. 그럼 이걸 계산할 거야? 오차함수인데? 다 도란 짓인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자? 여함수의 주인공을 보고 두 함수의 곱에 관한 부호 가능성을 보겠다 뜻인 거야. 자, 그러면 드디어 fx를 그리는 거지. fx 그래프가 -1과 1과 a에서 만나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이 도함수를, 이게 도함수거든. 이게 뭐야? fx면서 이게 내가 보고 있는 함수의 도함수인 거지.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되지냐? 몇 차 함수가 되지? 4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4차 함수 gx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그래프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 0,0, 0,0이 어디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0이 여기 있거든. 그 0,0이 여기가 바로 x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 지금 같은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가 부호 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와. 근데 얘가 0에서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부호가, 여기가 0이거든? 그 여기서는 부호가 얘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뀐다는 거지. 그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호 변화가 몇 번밖에 없어야 돼. 한 번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부호 변화를 피할 수가 없어.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호 변화를 피할 수가 있는 거야. 왜? 도함수의 역할, 함수의 부호에 따라 증감이 되고 함수의 넓이만큼 뭐한다? 증가했다 감소한다는 거지. 그럼 지금 이 넓이가 얼마인지 이 넓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떨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치? 내 말 이해되겠어? 그 부호 변화가 한 번이 나오게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었다는 거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가 돼? 여기 A에서 부호 변화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말 괜찮지? 그래서 뭐라고 식을 써야 되느냐? A에서 부호가 뭐다? 0 이상이다. 이게 답인 거야. 여기는 부호 변화를 피할 수가 없다고. 이 문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정적분 함수는 주인공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네가 어디다가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확 달라진다고. 내가 fx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기는 gx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는 정적분 함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다가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필러 문제는 달라진다고. 푸는 방법이. 이제? 그 내가 정적분함수 가르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학생들의 뇌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애들이 안 바뀌려 하거든. 이거 진짜 어려워. 바꿔야 된다. 머리 구조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리해보자. 그럼 결국 답은 뭐냐면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다 A를 집어넣고 풀게 되는 거지. 그럼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가 0보다 크다. 이게 답인 거야. 그럼 fx가 좀 귀찮지만 fx가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돼. 아, 등호가 돼도 관계없지? 0이 돼도 관계없어. 0이 돼도 돼, 안 돼? 0이 돼도 부호 변화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계산 좀 할게. 요 계산하면 fx 전개하면, 이게 전개하면 x 삼성, 저기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이거 전개하면,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면 x 삼성의 마이너스 a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왜 안 꺼졌지?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 이게 fx거든? 요거 적분하면 되는 거야. 이거 적분하면 4분의 x 4성 마이너스 3분의 ax 세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x가 되고 여기다 한 번에 a를 넣고 0을 넣고 뺄 거라고. 자, 이해되지 얘들아? 자, a를 집어넣는다. a를 집어넣으면 4분의 a 4성 마이너스 3분의 a 4성 빼기 2분의 a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되는 거야. 자, 0 넣으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되겠어?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정리해보면 자, 마이너스 12분의 1 a 4성 요거 전개하면 플러스 2분의 a 제곱. 자, 웃기지? 자, 빼기 12분의 1 a 제곱으로 묶어줄게.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얘는 원래 양수인 거고 얘는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음수가 돼야 돼.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루트 6부터 어디까지다? 루트 6까지인데 지금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네. 최대값이니까 루트 6이 답인 거예요. 루트 6. 그 답은 4번이 답이다 하신 거지. 자, 지금 스토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풀어봐야 되거든? 근데 시간이 되나? 되네. 자,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한 번 더 나와서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학교 시험에 100%겠지. 아니, 평가원에서 똑같은 문제 2번 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무조건 내야지. 안 내는 학교가 없다, 이 문제를.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봐. 여기 정리할 수 있겠어, 이거? 자, 지금 너희들 하고 있는 건 쉬운 게 아니야.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고,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뭐 네가 선택하는 거야. 1등급을 원하면 하는 거고,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돼.
자, 어때, 풀려? 자, 한번 풀어볼까? 자, 시간 관계에서 같이 풀어보자. 자, 집에서 복습 잘해야 한다. 자, 실수 x와 함수 fx가 다음같이 주어져 있는데, 뭐, 이거 설마 집어넣고 계산할 뜻은 아니고, 그지? 얘가 오직 하나의 뒷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g'x가 부호 변화가, 안 나오냐? 부호 변화가 한 번이다 뜻인 거야, 그지? g'x가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없다 뜻인 거야. 0이 되는 경우가 한 번이 되면 안 돼. 자, 근데 미분을 해드는데, 지금 당장 미분이 안 되지. 자, 왜 미분이 안 돼? 피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x라는 변수가 있는 식이잖아. 그럼 저걸 반드시 뭐 해줘야 돼? 분리시켜줘야 되니까, 이걸 전개해서 이걸 뱉어내야 되는 거야. 그럼 gx는 f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4제곱 gt 빼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5제곱인가? ft 5제곱이 dt가 되는 거지. 자, 이제 미분해야겠지. 자, 미분하면 f'x 이거 그대로 나오지. 이거 그대로 나오고 플러스에 fx 곱하기 fx 4제곱이 나오니까 이거랑 어떻게 돼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평가원에서 2번 내신 거야. 그럼 결국 g'x가 얘가 되는데 이것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라 뜻인 거야. 그럼 어떻게 봐? 얘를 독립함수로 인정하고 이 함수에 관한 스토리를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함수를 독립으로 보는 게, 각각 합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부호 관찰을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인 거야. 내 말 괜찮지? 자, 그럼 이 함수는 반드시 어딜 지나가는 함수야? a, 0을 지나가는 함수고 a'x가 뭐가 돼? fx의 4제곱이 되는데 도함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함수의 부호거든.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함수의 부호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4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0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fx는 항상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가 되는 거니까 요 함수에 관한 스토리를 때리면 a, 0을 지나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 함수는 부호 변화가 오직 어디서만 발생해? a에서만 발생하는 거지. 근데 f'(x는) 이 함수를 줬으니까 미분을 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f'(x는) 뭐가 된다?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라고 하는 2차 함수인데 얘는 부호 변화가 무조건 몇 번 나와? 2번 나오지. 근데 합해서 부호 변화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밖에 안 나야 되니까 얘가 빵 되는 순간이랑 얘가 빵 되는 순간이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 겹쳐야만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랑 완벽하게 같은 문제다 뜻인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a 값을 합을 구했으니까 a 값을 합은 당 얘가 빵 되는 것을 합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두근 합이 얼만데? 8이니까 답이 8이다 뜻인 거야. 자, 이제 집에서 복습 잘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건데 일단 오늘 나온 좀 프린트 답을 좀 불러줄 테니까 답 표시를 좀 해라. 숙제는 또 고쟁이로 계속 할 거야. 자, 1번부터 불러줄게. 1번에 1번, 2번에 2번. 이거 나중에 오늘 했던 거 복습 안 하면 다음 시간에 바보 된다. 3번에 13, 4번에 5, 5번에 4번, 6번에 8, 7번에 5번, 8번에 2번. 자, 집에 가서 오늘 복습하면서 오늘 안 풀었던 문제가 7번이랑 8번이거든. 7번, 8번을 꼭 집에서 풀어봐야 돼. 알겠어? 많이 어려워. 이 7번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나왔던 그 문제 중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20번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야. 야, 이게 정적분 문제가 쉬운 문제가 없어. 왜냐면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에도 마찬가지고 이 정적분 함수는 항상 킬러로밖에 출제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내신이 다 모든 기출문제가 다 킬러야.
근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위주로 할 거니까 잘 복습해. 복습하고 한번 풀어봐.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은데 맨 땅에 보시면 안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고 와가지고 멍하니 있으면 좀만 잠만 와. 자, 그래서 5분 정도는 한 문제 다 고민해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고정에도 마무리 하셔야 되거든? 우리 수업이 다음 주 월요일이지, 그지? 자,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우리 숙제가 199페이지까지였나? 그럼 200페이지부터겠지? 200페이지까지 하면 한 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문제 일단 푸시고, 그 다음 우리 정적분의 활용 파트로 갈 거야. 자, 2단계부터 할 건데. 자, 2단계에서 우리가 좀 풀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까 좀 열심히 풀어. 그래서 어디까지 푸냐? 214페이지까지 풀어오자. 얼마 안 된다, 그지? 양은 얼마 안 돼. 문제수로 따지면 다 해서 얼마 문제수는 안 된다. 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잘 풀어와라. 자, 수고했다. 너희들 대형 거 너희들은 오늘 했는 숙제부터 시작을 해. 앞에부터 하면 너무 많잖아, 그지? 잘 가라.